하예크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토의를 했다시피 정통 고전주의, 자유주의의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죠.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현실 정치에서 나오는 그 보수주의 이런 정치적인 행태라든지 태도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차이점을 부각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보수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후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정통 자유주의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보수주의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어떠한 그 원칙이라는 자체의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없고 그저 변화를 좀 빨리 하지 말고 좀 서서히 하자, 조심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도적인 입장, 앞에서 사회주의자나 어떤 급진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이것이 좀 대세처럼 굳어질 것 같으면은 마지못해 조금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러한 그 경향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 정치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봤던 뭐 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경제 측면의 그 어떤 경제 민주화 이런 그 제도를 어, 어떤 그 표를 위해서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보수적인 어떤 이념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기업체나 이런 경제 주체의 경제적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정당이 이걸 내놨다. 이거는 이제 하이크가 얘기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좌파 정당이 너무나 치고 나가니까 슬금슬금 마지못해서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따라오는 그런 그 모양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뚜렷한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원칙이고 장차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 점점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어, 이 좌파에서 얘기하는 어떤 양극화 못 사는 사람도 그런 그 경제 전체가 활발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속에서 이 재원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재원. 이것이 아니고 좌파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경제는 경제 전체, 이 배 전체가 이제 가라앉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보수파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원칙을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슬금슬금 한참 뒤에 떨어져 가지고 이 따라오는 이런 그 성향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이미 정착이 되는 어떤 성장한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경외심을 갖고 하지만은 이 자유주의적인 원칙, 이 이론을 개발을 하고 하는 데에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이에크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를 보면은 좀 많은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자유의 성장, 즉 시장의 자율에 다소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여기 맡겨놓으면은 뭔가 자율적인 그 조정의 힘이 작동이 되면서 경제가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뭔가를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보수주의 정당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힘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정부가 제한 없는 권력을 휘두르면은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손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이
이 자유주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보수주의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그 전자는 어떤 그 인격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장의 자리에 앉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엘리트 의식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권력, 이 잘못하면은 모든 권력은 절대 어떤 통제되지 않는 모든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다 하는 그 격언도 있는데 누가 점잖은 사람이냐 누구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그 권력을 어떻게 컨트롤, 제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문제죠. 이것이 자유주의자가 어떤 법치라든지 아, 또는 그 제한된 정부라든지 이런 그 논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론을 개발하려고 그 애쓰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자는 흔히 품위 있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잡으면 그 장의 자리를 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아니란 그런 그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자는 어떤 지식의 진보라든지 그 혁신 이거를 인간 성취에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나의 어떤 공헌을 하고 죽는다 하는 그 인간 성취의 어떤 그 본질로 이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가 아주 면활하게 움직이는 그 벤처기업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죠. 자유주의자 하면은.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자는 어떻느냐? 그런 그 벤처기업 이런 거보다는 커다란 대기업, 뭐 혁신을 하더라도 규모가 큰 그러한 혁신을 하되 뭐 이렇게 그 항공모함처럼 역중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이미지를 좀 주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회주의 이 세 가지 이념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그중에 사회주의는 뭐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러한 그 자산, 생산성이 있는 그런 자산을 다 떼가지고 나눠 먹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쪽은 아니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태도적인 측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자유주의자는 이거는 사실은 보수주의하고 이제 마찬가지 경험론의 바탕을 뒀다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정통의 그 보수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회의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몽테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작가, 철학자는 어, 종교 전쟁 시대 때 이제 프랑스에서 어, 정치도 하고 뭐 법관으로서도 근무를 하고 나중에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했었죠. 이 양반이 이제 은퇴를 좀 빨리 했어요.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자기한테 맞겠다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는 자기의 그 서재에다가 그 성이죠. 몽테뉴 의 그 서재를 성에 그 네 그 모퉁이에 있는 쭉 망루처럼 올라가 있는 성체 여기다가 자기의 그 서재를 만들었는데 거기 서재 자기 그 벽에다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QC 세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명패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라틴어로 에포크, 에포케. 이거는 이제 판단을 중지해라.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그 명패를 써붙였는데 이제 그 이 몽테뉴의 에세 이 책은 회의주의, 경험론 이거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아주 그 고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적인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는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이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의미의 보수주의자는 자칫 종교에 대한 관용 이런 부분에서는 이 하이에크가 봤을 때 이 관용심이 없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많더라.
역사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그 차이점을 부각을 해서 봤을 때 보수주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측면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상론, 이거를 좀 강요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많고, 또 민족주의라든지, 이것이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심하게 겪고 있지만 이 집단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민족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런 성향을 상당히 싫어하죠. 그런데 현실 보수주의에서는 민족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 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진단입니다. 오늘날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죠. 원래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리버럴, 하이에크 시대,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그 리버럴 자유주의, 이것을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거를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진보, 진보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이거는 이제 아까 한국에서 이 좌파 세력들이 우익이냐 좌익이냐 하는 표현보다 이걸 보수냐 진보냐 하는 표현으로 이거를 언어적인 전술을 구사했듯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파가 바로 리버럴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써먹기 시작하면서 정통 자유주의자는 그럼 이 단어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버럴은 점점 이게 진보주의를 나타내는 말처럼 그렇게 쓰이고, 그러면은 그럼 이 자유주의는 어떤 단어를 쓸까에 고심하다가 리버타리안이라고 하는 대체 용어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이에크가 이 후기에서 쓰듯이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대체적인 그러한 용어를 쓰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지, 이거는 나는 싫다, 그냥 리버럴이라는 말을 쓰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정통이고, 그런데 자유주의라고 해도 좌파적인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륙적인 합리주의 전통의 자유주의인데, 오늘날 대유행을 하고 있는 롤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사람이 바로 롤스의 제자예요. 롤스가 정의론을 만들었는데, 정의론을 이제 80년대에 썼는데, 이 책이 좌파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인 복지, 이거에 대한 이론서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롤스가 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평가를 이제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얘기하자면은 롤스는 대륙적인 합리주의 전통의 좌파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계보 속에 이제 넣게 되지만, 앞에 분명히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것이죠. 좌파적 자유주의자. 그리고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공리주의자, 이런 사람도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사람도 역시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곧 이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자.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쪽은 합쳐봤더니 100이 나왔고 이쪽은 90이 나왔으면 90쪽의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럼 이 90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 이 개인은 자유가 희생이 되는 건데, 마치 이런 개인의 어떤 행복, 이런 거를 산술 계산하듯이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 그런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것이 벤담의 공리주의적인 그런 자유론인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은 개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고, 이것은 거의 사유주의 계파라고 볼 수 있는 공리주의적인 자유주의고, 역시 롤스도 사유주의적인 우산 속에 있는 것인데, 좌파적인 자유주의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다, 그렇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주의가 정당의 이름이 된다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 세력으로 이 자리를 잡으려면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전통에서는 피그당, 이것이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공화당이죠. 리퍼블리칸, 공화당이 자유주의 정당인데, 한국은 없습니다. 자유주의 정당이 과거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일 때 이제 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이승만 박사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면서 체험을 했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당의 이름은 자유당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유당. 한국에서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썼던 것은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마지막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정당의 이름으로서 자유당이라고 하는 자유,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잘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은 하이에크의 후기로서 이제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큰 먼 시각으로 보면은 보수주의, 정통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스펙트럼이 일치하고 차이는 미미하다고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 첫 시간 개요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하이크가 설명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인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